네, 조금 전 JB타임즈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를 하는 걸까요? 결국 불발되는 걸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분이죠. 그리고 윤석열 캠프 비전 전략실장을 지냈던 분인데요. 경남대 김근식 교수 연결해서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김근식입니다. 결론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합류하실 거라고 보세요? 예, 우여곡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두 예. 분이 다 서로를 필요로 하고 또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음. 원만하게 잘 마무리가 돼서 합류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게 속칭 그러니까 밀당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밀당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겠습니다만,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의 이제 스타일 또 이제 정치적인 화법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음. 아마도 작년에 미래통합당 시절에 총선에서 참패한 다음에 네. 비대위원장 모실 때도 저는 비슷한 저는 음.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때도 그렇죠. 예. 김종인 위원장을 이제 불편해하는 반대하는 쪽에서 상임 전국위 같은 걸 무산되고 그랬었는데요. 음. 그렇지만 결국은 또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오고 음. 또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오신 다음에 음. 1년여 동안 당을 바꾸고 또 중도 쪽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음. 당의 정체성을 좀 혁신하는 이런 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음.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당장은 며칠간이 굉장히 복잡하게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만 음. 길게 보면 결국 두 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음. 좀 진통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 받아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그럼 현재 시점에서는 윤석열 후보 본인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후보 뒤에 있는 몇몇 사람입니까? 누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계속 서로 소통을 하고 또 만나고 조언을 주고받고 음. 하면서 신뢰를 쌓아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분 모두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의존하는 그런 음. 성격이기 때문에 네. 저는 두 분 사이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이 굳이 지금 등판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의식부터 시작해서 음. 그것을 사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제 후보가 선출된 다음에 본선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놓고 이제 의견이 갈리는 건데요. 네. 지금 컨벤션 효과로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니까 예. 상당히 당내 일각, 그다음에 캠프 일각에서도 이대로 그냥 가면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예. 일종의 좀 안이함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특정하게 누구를 사람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음. 윤석열 후보 주변이나 또는 당내 일각에서 김종인 체제나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음. 불편해하시거나 껄끄러워하시는 분들의 선거 전략상의 이견이 있지 음.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그 이견은 현재 판세를 읽는 눈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현재 상황 판단과 정세 인식에서부터 본선 음. 전략의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본인이 그럼 선대위에 합류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뭐가 될까요?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 거취 문제입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김병준 상임위원장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님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고 실제로 또 말씀드려보면 지난해 미래통합당 총선 때도 예.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이 중앙선대위원장을 맡았고요. 예. 김병준 당시 세종시 후보였는데 어. 중부권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역할 예. 분담을 해서 잘 원만하게 서로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서로 합을 맞춰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두 분 사이에 무슨 개인적인 친소 관계나 무슨 부담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김주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선대위라는 것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선거 지원 조직이기 때문에 음. 일사불란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효율성을 강조하는 조직으로 꾸려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원톱으로서의 총괄선대위원장이 있는데 음. 공식 당대표기 때문에 상임선대위원장을 이준석 대표가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김병준 위원장과의 이제 체급이나 또는 비중이나 역할이나 아니면 음. 정치적 상징성의 차이가 있는데 음. 굳이 상임선대위원장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그런 식의 이제 선대위 구성과 조직의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뭐 근데 그 이유는 뭐 다르겠지만 역시 그러면 문제는 상임선대위원장 자리에 김병준 그 전 비대위원장이 앉아 있다는 그거네요. 문제의 본질은 결국은.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음. 이미 후보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그 김병준 위원장을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이미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같이 이 부분을 돌리지 않으면 선대위 합류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을 거고요. 아, 그건 그리고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병준 본인 상임선대위원장 본인께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신다면 뭐 말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와가지고 이미 최고위 의결이 끝난 상황인데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선대위 합류의 조건으로 그걸 다시 번복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건 제가 볼 때 조금 더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이지 않나. 그 지금 교수님 그 말씀 있잖아요. 뭐 김병준 위원장이 본인이 결정하지 않는 한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대목 네.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도 어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윤석열 네, 후보가 네. 결정하는 건 좀 아니겠지만 본인이 만약에 사퇴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데 그러면 네네. 뭐 그 속사정은 뭐 어떻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김병준 위원장이 용단을 내려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이게 해결책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집합이 그거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을 특정인을 찍어서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안 된다라고 하기는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만한 관계였고 지난해 총선 때도 서로 그 합을 맞춰봤고 그리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 입장 생각할 때는 같이 동급에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김병준 위원장의 상임선대위원장이든 무슨 직함이든 선대위에 와서 일을 하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 맞습니다. 다만 상임선대위원장은 당대표로서 당연직 하는 것 외에 추가로 하는 것 자체가 선대위 구성의 효율성에 좀 이게 좀 부당하지 않게 좀 부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일단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근데 그럼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근데 굳이 그러면 김병준 상임위원장 카드를 그렇게 관철시킬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아니 그건 후보 입장에서는 되도록 많은 분 그리고 좋은 분들을 최대한 선대위에 모셔서 예.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민주당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외연을 확장하고 중도에 있는 표를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모셔야 될 필요성이 후보 입장에서 있는 거고요. 네. 김병준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실제로 TK 출신의 또 친노이지만 반문의 상징성이 있으신 분이고 정책 통이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런 분이 모셔서 역할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다 좋은 분들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한번 중간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네. 지금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김병준 위원장이 본인이 결정해 주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걸림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리를 하면. 예, 제 개인적인 전망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윤석열 후보가 이제 김종인 위원장 찾아가서 다시 한번 설득하는 모양새만 인가 그 갖춰준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할 거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모양새라기보다는 네. 두 분 사이에 다시 또 소통이 재개가 될 것이고요. 예. 또 소통이 재개돼서 서로 간에 그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두 분이 만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네. 원만하게 저는 이 선대위 문제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거꾸로 만약에 그 김종인 위원장 합류가 최종적으로 불발이 된다면 대선 가도에 그건 상당한 치명타라고 보세요, 교수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후보 경선이 끝나서 후보로 선출된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대위 구성이 왜 이 전략의 차이가 있고 정세인식의 차이가 있느냐면은 선대위를 어떤 그림으로 그리고 어떤 분을 모시느냐가 사실은 본선 전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후보가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경선 캠프에 있었던 분을 모셔온다는 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층에 의해서 후보로 선출됐으니 네. 이제는 민주당에서 떠나왔지만 국민의힘을 선뜻 지지하지 못하는 중원에 있는 분들, 중도에 있는 분들을 모셔와야 되고 예. 그리고 당이 이제 좀 더 바뀌어가고 낡은 보수와 낡은 정치를 좀 바꿔가고 청산한다고 혁신한다고 하는 이미지가 보여지는 선대위가 된다는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 생각은.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그런 그 구상과 생각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저는
구조적인 정치 운명체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유승민 두 분의 지금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홍준표 후보는 뭐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계속 모시고 접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접촉이 잘 안 된 상태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께서도 백의종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청년들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활발하게 또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좀 냉각기가 필요한 다음에 뭐 사실 백의종군의 형태로라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합쳐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선대위의 어떤 직함을 받지 않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만약에 최종 불발로 끝나더라도 네. 지금 하시는 것처럼 2030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청년들의 어떤 플랫폼에서 운동을 하시는 것 자체가 윤석열 후보를 돕는 결과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큰 차원에서는 뭐 탈당을 하거나 뭐 반윤석열 전선에 이렇게 서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2030과 함께 윤석열 지지로 결국은 막판에 합류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합류의 방식이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의 정권 교체를 위한 당선에 네. 오히려 2030의 청년들을 견인해내는 역할을 하면서 간접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도움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다시 김종인 위원장으로 돌아가면 2, 3일 사이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2, 3일 사이에 해결을 봐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읽으면 되는 거죠? 짧게. 예, 2, 3일 사이에 해결이 될 거라고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때 지나면 그러니까 영영 떠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마무리할게요,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경남대 김근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